전 세계 모든 개발자는 오늘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한국인이다. 2021년 8월 31일 미국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 최고 경영자 팀 스위니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는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기업 가치 32조 원의 이용자 3억 명이 넘는 글로벌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CEO가 나는 한국인이라고 외친 이유가 뭘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계를 잠깐 되감아 볼게요. 이날 우리나라 국회에선 중요한 법안이 여러 건 통과됐어요. 스위니가 이영만리 남의 나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목한 건 이른바 구글 애플 갑질 방지법인데요. 구글과 애플 등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요즘 스마트폰 누구나 가지고 다니죠. 사람들은 휴대전화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 여러 편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어요. SNS, 배달 주문, 영화, 드라마 시청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앱들 말이죠. 통상 앱을 내려받으려면 휴대전화에 깔린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대표적인 앱 마켓을 이용해야 해요. 앱만 전시해 파는 전용 슈퍼마켓으로 생각하면 돼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2019년 우리나라 앱 마켓 사업 부문 기준으로 각각 63%, 24%인데요. 두 앱 마켓이 시장의 87%가량을 과점하고 있어요.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두 앱 마켓의 물건을 진열해야 잘 팔리겠죠. 문제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인앱 결제는 말 그대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를 가리켜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강제 규정이죠. 구글과 애플이 내세운 명분은 앱 개발사의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앱 개발사로부터 수수료를 꼬박꼬박 받아 챙겨요. 그게 얼마냐고요? 만약 이용자가 인앱 결제를 하면 앱 개발사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15에서 30%가량인데요.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5%를 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수료율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휴대전화 앱에서 10만원을 결제하면 구글이나 애플이 만원에서 3만원을 수수료로 떼어가고 정작 앱 개발사는 7만원에서 8만 5천원만 받게 되는 거죠. 앱 개발사는 과도한 수수료를 피하려고 여러 우회 결제 방법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어요. 애플은 앱스토어에 앱을 서비스하는 개발사가 다른 결제 방법을 추가하면 해당 앱을 삭제하거나 입점 심사를 거부했어요. 이 같은 페널티가 얼마나 셌냐면 앱 외부에서 결제하는 방법을 앱 안에서 안내해도 불이익을 줬을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지점일지도 몰라요. 당장 일상에서 앱을 이용하는 우리 주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바로 앱 개발사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이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이전되기 때문이죠. 간혹 앱에서 구매한 요금이 1,100원 단위로 결제될 때가 있을 거예요. 소비자 판매 대금에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을 붙이는 거죠. 결국 인앱 결제 수수료는 구글과 애플의 사익 추구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소비자의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이처럼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는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 구글과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조차도 두 기업의 앱 마켓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려고 규제 움직임에 나서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2021년 8월 31일 세계 최초로 구글 애플 갑질 방지법을 법제화한 거죠. 법안 통과 다음 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보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보름 뒤인 2021년 9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을 공포했어요. 다시 스위니 CEO 이야기로 되돌아가 볼까요? 이제 그가 나는 한국인을 외친 이유를 알겠죠? 스위니는 지금 애플과 이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환호할 만도 하죠.
스위니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은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서 인정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된 45년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다. 역사의 시작은 쿠퍼티노였지만 오늘날 최전선은 서울이라고 썼어요. 구글과 애플 갑질방지법 공포 뒤 업계에선 변화의 조짐이 엿보였어요. 방통위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 계획안을 요구했고 구글과 애플은 최근 인앱 결제 수수료를 낮추거나 우회 결제 수단을 허용하는 등 일부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구글과 애플이 워낙 갑의 위치에서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 앱 개발자가 체감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해요. 방통위도 이런 현장 분위기를 인지하고 후속 조처에 나서고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법령 위반 시 매출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했어요. 지금까지 픽픽이었습니다.